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성과가 있었다, 아니다, 빈 껍데기였다. 정말 말이 많죠. 오늘 이 시간은요, 이런 감정적인 논쟁은 잠시 내려놓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장들을 하나하나 오직 팩트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전환기 스크립트입니다. 이 스크립트에 담긴 주장들이 과연 사실과 얼마나 들어맞는지 감정은 빼고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희 분석 방법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스크립트에 나오는 모든 주장을요, 로이터나 AP 같은 아주 공신력 있는 국제 통신사, 그리고 주요 언론 보도와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교차 검증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먼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논란이 된 스크립트의 핵심 주장을 한번 뜯어보고요. 이어서 투자와 잠수함 합의, 그리고 관세와 무역 쟁점, 마지막으로 여론 반응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사실과 해석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 결론을 내려보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논란의 스크립트 해부. 이 스크립트가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딱 이겁니다. 이번 정상회담 성과? 그거 다 구체적인 서명이나 합의도 없이 그냥 부풀린 홍보야.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주장의 근거들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성과로 꼽혔던 두 가지, 바로 대규모 투자와 핵잠수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립트는 이 두 가지 모두 실체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요. 실제 보도 내용과 비교하면서 사실을 확인해보죠. 스크립트는 이 어마어마한 투자 패키지, 이거 서명도 없는데 진짜 효과 있는 거 맞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공식 보도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이터, AP 같은 주요 외신들의 보도 방향이 놀랍도록 똑같아요. 전부 다 이게 최종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 세부 내용을 채워나가야 할 큰 틀의 합의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서명된 계약이 없다는 말 자체는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걸 근거로 그래서 아무 성과도 없었다라고 단정하는 건 이건 좀 성급한 해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과 주관적인 평가가 섞여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서명이 없다는 건 팩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합의의 틀 자체를 의미 없다고 보는 건 해석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핵잠수함 얘기입니다. 스크립트는 핵잠수함 합의도 미국 안에서 만들어라 라는 조건 때문에 사실상 빈 껍데기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출처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아까랑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 오케이 사인을 보낸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붙었죠. 바로 건조는 필라델피아에서 해야 하고 핵심 기술 이전 문제는 앞으로 더 얘기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지적한 건조 조건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 때문에 합의 전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건 과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이건 협상의 끝이 아니라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긴 과정의 시작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외교를 이해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최종 도장을 꽝 찍기 전이라도 우리 이 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중요한 정책적 진전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들을 지나서 아기 좀 시끄러운 쟁점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반도체의 관세 문제입니다. 스크립트는 미국 고위 관리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 대상 아니다 라고 딱 못 박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긍정적인 결과를 설명했죠.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에 더 가까울까요? 보도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건 스크립트 주장이 사실에 꽤 가깝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은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는 명확한 팩트거든요. 반면에 대만과 비슷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아직 확정된 결과라기보다는 앞으로의 협상 목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토록 민감한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농산물 문제는 더 재밌습니다. 스크립트 안에서 우리가 막아냈다는 주장하고 미국이 다 뚫었다는 주장이 그냥 같이 나와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과연 어느 쪽이 사실일까요? 이건 정말 딱 반반입니다. 팩트 50, 해석 50. 유일하게 확인된 사실은 이 문제가 최종 합의문 없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는 것. 딱 거기까지입니다. 양쪽 모두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건 지금으로선 과장된 표현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합의의 내용을 다뤘다면 이제는 그 결과에 대한 반응, 즉 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립트는 57%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지율 수치를 제시하는데요. 이 데이터는 과연 진실을 온전히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스크립트는 10월 2일자 특정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율이 57%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불과 며칠 뒤인 10월 20일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2.2%라는 더 낮은 수치가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여론조사 숫자 하나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는지가 여기서 딱 드러나죠. 어느 기관이 언제 어떤 질문으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관을 좌파로 규정하면서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건 근거가 부족한 해석의 편입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라 통계의 당연한 특성인 거죠. 자, 지금까지 투자, 핵점 수함, 관세, 여론조사까지 스크립트의 주요 주장들을 모두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최종 평가를 보시죠. 결론적으로 이 스크립트는 한 65% 정도의 사실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서명이 없었다거나 특정 조건이 붙었다는 점, 이런 건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상당 부분인 35%는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성과도 없는 거야? 라는 식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핵심 결론은 이것입니다. 형식은 조건부, 실질은 진전. 합의들이 여러 조건을 달고 있고 추가 협상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외교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는 그 자체로 중요한 정책적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국제 합의의 성과를 평가할 때 최종 서명이 찍힌 그 문서만을 결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 합의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 동력과 앞으로의 가능성까지도 결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